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버린 쓰레기는 얼마나 되나요? 과연 사람들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버렸다고 답을 할까요? 사람들은 오늘 자신이 버린 양만큼의 폐신문지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250g이나 300g 정도, 많이는 안 버릴 것 같은데요. 500g, 400g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 무게가 나올지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하루 자신들이 버린 쓰레기 양은 270g, 300g, 350g이라고 답했습니다. 1인당 평균 300g의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OECD 기준 1인당 하루 버리는 쓰레기 양은 약 1kg. 이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나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만큼 버린다고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1년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60여 톤의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놀랐어요. 많이 안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하면서 줄여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쓰레기 더미에 살아가야 하나? 라는 걱정은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철저한 분리수거 덕분에 OECD 기준으로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61%,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며 쓰레기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Who are you? I'm your father. 공익 광고에서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것이 쓰레기로부터 탄생됩니다. 재활용 평균치가 OECD보다 2배나 높은 수치이지만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전국 292곳의 폐기물 매립지를 설치했고 1년에 1,750만 톤의 폐기물을 그곳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 문제가 쌓여가는 폐기물처럼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폐기물들로 인한 각종 사고들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물론 나를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 문제를 비롯해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버리는 자원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립지에서 생성되는 가스를 모두어서 가스를 갖고 하는 것은 또 가스 상황이고, 우리가 폐유를 재정제해서 쓰는 것은 액체 상태가 되고, 또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버리면 그 쓰레기죠. 근데 그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겁니다. 버리면은 폐기물인데 그걸 다시 에너지를 회수하는 모든 자원을 우리가 통틀어서 폐자원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동안 우리는 태양열, 풍력, 수력만이 에너지로 만들어져 전기, 난방 등에 이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70%에 가깝게 폐자원 에너지가 이용됩니다. 폐기물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폐기물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며 폐기물에서 유전이 터지는 신기한 기술. 에너지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구원투수가 되어줄 폐자원 에너지. 과연 폐자원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폐자원 에너지란 폐기물에서 얻어낸 에너지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버린 폐수, 음식물 쓰레기, 공장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 폐고무 등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전기, 난방, 자동차 연료 등으로 만든 것입니다. 폐자원 에너지로서 폐기물 처리비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간 약 8천억 원의 경제적인 수입 연료 대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 오염도 줄이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폐자원 에너지. 그렇다면 어떤 공정을 거쳐 우리가 쓰는 에너지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 부산광역시. 이곳에 하수 찌꺼기를 이용해 폐자원 에너지로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사용하고 버려진 하수 찌꺼기들은 모두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로 보내집니다.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장은 더러운 오폐수를 정화시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곳인데요. 하지만 부산광역시의 하수 처리 방법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수 찌꺼기를 하수 슬러지 자원 시설을 통해 신생 에너지인 고형 연료를 만든다는 것이죠. 2013년 1월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 협약 96 의정서에 의거 하수 찌꺼기 해양 처리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자원화 시설 설치를 통해 바다로 버려지던 하수 찌꺼기를 건조 처리해 신재생 에너지인 고형 연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수 찌꺼기를 이용해 신재생 에너지인 고형 연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부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1차 건조기에서 함수율 80%에서 50%로 1차 건조를 하고 2차 건조기에서 함수율 50%에서 10% 이하로 건조하여 남동발전소 연료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버린 하수 찌꺼기를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스템을 통해 건조를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며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고형 연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수 처리지 양이 14만 1,375톤을 처리했습니다. 일평균 442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부산물이 28,543톤입니다. 그래서 일평균 9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은 연간 4억 4천 정도 되고요. 일평균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완성된 고형 연료입니다. 눈으로 봤을 땐 석탄과 별로 차이가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고형 연료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바로 이곳 화력발전소로 보내져 에너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화력 발전소에 도착한 고형 연료는 발전소 내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석탄과 함께 혼합하여 타기 쉬운 형태로 갈아준 뒤 화력 발전소의 보조 연료로 사용,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유기성 고용 연료를 사용하면 유연탄 등 일반 연료에 비하여 연료비 공급 단가가 20-30% 사며 CO2 발생 감축 효과가 크며 또한 신재생 REC 용량 확보에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내진 고형 연료는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 연료만큼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발전소의 발전량 증가는 물론 다양한 좋은 효과 등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 및 포항시 등 10여 개 지자체에서 연간 52,000톤의 유기성 고용 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미시, 거창군 등 지자체에서 추가로 공급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천을 누비며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 수많은 버스 중 폐자원 에너지로 만든 연료를 넣는 버스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혼합가스가 냄새도 나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직접 버스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연비도 싸고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광역시를 운행하는 버스 중 329대의 버스는 매일같이 이곳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합니다. 바로 폐자원 에너지로 만든 바이오가스를 주입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내의 바이오가스 충전소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자원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어떤 폐기물을 이용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음식물 탈리액을 가득 실은 차가 수도권 매립지 내 자원화 시설로 들어옵니다. 도착한 음식물 탈리액은 파이프를 통해 자원화 시설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방해될 수 있는 불순물은 제거되어 한 곳으로 모으는데요. 이렇게 모은 불순물들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퇴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 음식물 탈리액에서 가스를 뽑아낼 건데요. 가스도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버스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몇 번의 정제 과정을 통해 깨끗한 메탄가스를 만드는 것이죠. 완성된 음식물 탈리액으로 만든 바이오가스는 CNG 천연가스와 혼합해 버스의 충전에 사용하는데요. 현재 인천광역시에만 329대 운행 중이고 앞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바이오가스가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 이외에도 기존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LNG 연료 대체 또는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폐자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중인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양산시. 이곳 양산시는 가정에서 사용 중인 전기를 비롯해 난방까지 모두 폐기물에서 얻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특히 양산시에서 사용 중인 폐자원 에너지는 다른 곳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쓰고 버린 생활 폐기물들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메카로 불리는 양산시. 그렇다면 생활 폐기물들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고 난방 에너지를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양산시는 여열 발전 설비 자원 회수 시설을 통해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을 전기와 열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양산 자원 해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분의 용융이라는 이런 약 1600도에서 1700도 정도의 고온으로 쓰레기를 녹이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그 남는 폐열을 이용해서 또 온수를 생산해서 우리 양산시 인근 아파트에 현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그런 자원 회수 시설입니다. 고온에서 녹인 생활 폐기물은 분류 과정을 거쳐 슬래그와 메탈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산물들은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자원화 처리 과정을 통해 완성된 전기는 왠지 폐기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일반 전기보다 품질이 떨어질 것 같지만 일반 전기와 똑같은 품질의 전기가 생산되고 연간 500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기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고수익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생산된 난방열은 지역 난방공사를 통해 양산 시민들에게 공급 중이며 그 양은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난방열 및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비해서 저렴한 생산 비용이 최대의 장점이고 이런 시설이 많이 증가할수록 환경 개선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쓴 생활 폐기물로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만들어서일까요? 양산시 주민들은 분리수거는 기본,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생활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열분해 타입이나 또 RDF 이런 자원 재생 공정을 통해서 에너지 대책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폐 자원을 가지고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기반과 또 그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 최초로 폐기물을 이용해 수소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디지털의 중심, 바로 상암동인데요. 상암동은 과거 매립지였지만 탄탄한 공사를 통해 현재 매립지 위에 깨끗하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푸른 나무들과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먼저 찾는 도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매립지의 폐기물을 그대로 둔 채 지은 상암동. 땅에 묻혀버린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해 수소를 만든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암동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가스를 모으는 채집장치에 있습니다. 상암동에 묻혀있는 폐기물들에서 나온 가스는 106곳의 폐기물 가스 채집기를 통해 가스 저장소에 모아지고 이송 관로를 통해 송풍기로 전달됩니다. 그곳에 모은 폐기물 가스는 자원화 시스템 과정을 통해 LNG 가스로 탄생되는데요.
자원화된 LNG 가스는 지역 난방 공사로 공급됩니다. 매립지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가스를 매립가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립가스를 채집하여 열 난방시설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난방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가스 포집 시설은 총 106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노을공원에 58개, 하늘공원에 48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LNG 가스는 일부는 상암동 주민들에게 난방연료로 사용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LNG 가스와 산소를 결합해 세계 최초 폐기물로 만든 수소연료를 만드는 것이죠. 수소는 기체 상태로 있을 때보다 액체 상태로 만들어 보관에 사용하면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했을 때보다 3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로 액체화된 수소가 각광받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폐기물로 수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수소차는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일반 차량에서 배기가스가 나온다면 수소차에서는 배기가스 대신 마셔도 될 만큼의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화석연료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소음이 없으며 온실가스 발생이 적다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자원 에너지는 기존의 석탄, 석유, 천연가스보다 효율성 면에서 좋을까요? 우리는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형연료는 석탄과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탄과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동시에 발열량 측정 장치에 넣어봤습니다. 그 결과 석탄보다 발열량은 떨어지지만 에너지로 사용했을 때 충분한 양의 발열량이 측정됐습니다. 실험 결과로 보았을 때 석탄은 6,000칼로리 그리고 슬러지는 3,250칼로리 정도의 발열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조 연료로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앞의 실험과 조금 다른 실험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차량에 한 번은 일반 CNG 가스를 넣고 다른 한 번은 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CNG 가스를 혼합해 넣어 같은 도로를 같은 속도로 달렸을 때 과연 어떤 연료가 효율이 더 높을까요? 정확한 실험을 위해 충전을 마친 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0으로 세팅한 다음 출발하였습니다. 자, 이제 달려볼까요? 실험에 사용된 차는 도로교통법의 규정 속도를 준수해 달립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실험을 위해 넓고 넓은 인천광역시를 이틀에 걸쳐 열심히 달린 거죠. 일반 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충전한 차량은 수도권 매립지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왕복 66km의 경로로 운행했는데요. 대장정의 운행을 마친 자동차. 출발지였던 수도권 매립지로 다시 향하는 중입니다. 주행거리를 보니 정말 열심히 달렸네요. 자동차는 멋지게 실험을 종료하고 수도권 매립지 가스 충전소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비슷한 속도, 똑같은 거리를 달린 자동차가 운행을 종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연료의 측정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두 가스는 자동차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 결과 일반 CNG는 6루베로 1루베당 11km,
혼합 바이오가스는 8루베로 1루베당 8.25km를 운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오염의 공공의 적, CO2 배출량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에서 보듯이 비교적 깨끗하다는 CNG 가스의 CO2량보다 바이오가스의 CO2량이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바이오가스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폐기물로 만든 전기는 어떨까요? 폐자원으로 만든 전기의 경우 전력시장의 판매 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에 따라 계통연계, 주파수 운전, 무료 전력 출력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에 있어서는 일반 전력과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주목해야 할 폐자원 에너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폐자원 에너지의 경우 매립지 혹은 하수 슬러지 등에 쌓인 폐기물들을 이용했다면 지금 만나볼 폐자원 에너지는 쓰는 즉시 에너지로 전환되어 다시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곳은 섬유 염색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한 기업입니다. 섬유 염색은 생산 공정의 특성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체보다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버려지는 물의 양도 많아서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량이 2,500톤에 이릅니다. 특히 이곳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온도는 40도가 넘는 고온 폐수로 산업체에서는 개별 처리하거나 종합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공장에서 쓰고 버린 폐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수 역시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져 버려지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열 폐수열 장치를 사용해서 열 해수를 한 다음에 종합 폐수 장치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건물에서 사용된 물은 폐수가 되어 하수구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런 폐수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자원화 시스템을 통해 하수구에 버려진 폐수들을 모으면 또 하나의 폐자원 에너지로 탄생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폐수열회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40도 이상의 고온 폐수를 청수와 간접적으로 열교환을 시킨 다음 청수를 일정 온도까지 상승시켜주는 에너지 절약 설비로 폐수에 있는 열 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염색 가공 전문 업체가 사용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줬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호텔, 사우나 등에서도 사용되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효율 폐수 열회수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염색업체에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4단계의 이물질 필터를 장착해 기존의 폐수 열회수기가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용을 들여서 버려지던 폐열을 회수해갖고 공정에 재사용함으로써 갖고 해당 회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만큼 절감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생산에 많은 연료와 대기 오염을 발생을 합니다. 이 폐를 회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청정 에너지 발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4단계 여과 과정을 통해 폐수에 섞인 슬러지를 99%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4단계 필터의 기술력. 이는 열교환기의 열교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기술입니다. 열 에너지를 회수해 재사용하도록 해주는 폐수열 회수 시스템. 염색, 철강, 펄프 등 온수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호텔, 리조트, 실내 수영장 등의 서비스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각지에서 모인 온수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사업 현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반월공단 내 섬유 염색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를 모아 처리하고 있는 종합 폐수 처리장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폐수의 양은 하루 평균 6만 4천 톤. 이 어마어마한 양의 폐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고효율 폐수 열회수 시스템이 여기에 있습니다. 처리되는 폐수의 양이 많은 만큼 그 규모도 엄청난데요. 필터의 높이만도 5m에 이릅니다. 이 필터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 속 슬러지를 2단계에 걸쳐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걸러준 다음 특수 입자 여과제로 미세한 이물질까지 걸러줍니다. 이물질이 완전히 걸러진 폐수는 열 교환기로 보내지는데요. 40도에 이르는 폐수에서 빼는 열 에너지는 이곳 지역의 난방 에너지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공공사업의 폐수열 회수 사업을 적용하게 되면 이 다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 업종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공공사업 부분에 투여함으로써 지금 현재 공공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약 2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량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환경 저해 물질을 약 20% 이상 줄일 수 있는 국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국가 사업에도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일찍 폐자원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이용해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을까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스웨덴의 작은 도시 하마비입니다. 하마비는 친환경 생태 모델로 전 세계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마비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생활폐수들은 전부 하마비 지역의 가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로 지하 진공 파이프관을 통해 중앙 수집소로 이동시켜 폐자원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폐자원 에너지는 도시 난방의 70%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스웨덴은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폐자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폐자원 에너지. 하지만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폐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아닌 우리가 쓰는 에너지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린 쓰레기들이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다시 똑같은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버려진 종이가 재생지 같은 걸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트병을 잘라서 화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기물이 재활용품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폐기물로 에너지를 만들고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재탄생된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수입국가 대한민국이 현재 폐기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음을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던 원시시대의 쓰레기는 땅에서 썩어 없어졌지만 그리고 현대 문명 속에서 대량 소비와 대량 폐기들로 썩지 않는 쓰레기들, 즉 폐기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통해 폐기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폐자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물 요리가 많아서 건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봉투 유상 판매와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관련된 비용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부족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자원 에너지 분야 기술은 최고 수준의 86%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재활용 비율은 높지만 폐자원 에너지로 만든 에너지 사용은 34개국 중 꼴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 포함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5년까지 11%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의 계획을 도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쓰레기를 건조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단순한 그 쓰레기 처리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입지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주민에게 수익도 줄 수 있는 새로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그 소통을 통해서 인식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거의 한 97% 정도를 수입해서 쓰는데 하루에 외국에 지불하는 에너지 비용이 하루에 5억 불입니다. 6천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죠. 6천억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원이 빈곤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턴 원치 않던 이 대체 에너지, 폐자원 에너지가 활성화가 되어야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폐자원 에너지는 청정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원으로 단기간 내에 사용화 및 대량 보급이 가능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있는 화석연료 연료는 향후 40년 이상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전체 에너지 시장의 코트라 보고서입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약 한 65% 이상이 폐자원 에너지로 간다. 대체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유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꾸준한 기술 개발로 그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2013년 WTE 시장 전망에 의하면 전 세계 폐자원 에너지 시장은 중국과 동남아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된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폐자원 에너지 수출에서도 유리할 것입니다. 경제효과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줄 훌륭한 기술이자 미래입니다.